지난 9월 18일에 뉴스가 떴네요.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시바 총리 사임 전 마지막 해외 순방이다. 굳이 그만두기 직전인 사람이 온다고? 왜?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오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뉴스가 났을 겁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9월 말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부산에서? 부산에서. 서울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아니 오상 뭐예요? 저번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그만둔다면서 그럼 뭐 전 총리로 오는 건가? 뭐 해온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시바 총리는 아직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시바는 자민당 총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이게 자민당 총재를 그만두면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나중에 총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총리는 합니다. 새로운 총리 이분입니다라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현역 총리. 그렇죠. 아니 그래도 뭐야 뭐 이제 임기 막바지 레임덕도 레임덕이네. 완전 뭐 힘도 없는데 굳이 뭐 한국에 와서 뭐 그냥 퍼포먼스인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전략적인 아마 한국 방문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 간다 이거는 있잖아.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앞으로도. 그렇죠, 그렇죠. 그거도 좀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뉴스가 떴네요.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시바 총리 9월 말 한국 방문 예정. 동일하게 9월 18일에 아사히죠. 이시바 총리 사임 전 마지막 해외 순방이다. 어디 가서 일본에서 이제 마지막에 총리직하고 있을 때 조용하게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인데 한국까지 가? 뭐 하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말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왜 가요? 라는 말이 많았죠. 많이 있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장소가 이제 부산이잖아요.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하는데 왜 부산에서 하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일본에서 늘 하던 말이 그 지방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을 활성화시켜야지 나라가 제대로 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그 뜻이 맞았다. 한일 양국 둘 다 지방의 활성화를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 상징성으로 부산에서 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시바 총리 가는 게 아까 말한 뭐 지방 경제 활성화를 떠나가지고 8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먼저 방문을 했기 때문에 화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도 흔히 말하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다는 건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이게 뭐 이시바 총리가 갈 필요가 있나. 그림상 뭐 이제 물러날 총리 말고, 다음에 올 총리가 가는 게 그림으로 좋잖아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이제 굳이 그만두기 직전인 사람이 온다고? 왜?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뭡니까? 10월 4일에 투개표가 될 자민당 총재 선거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뭐 지금 총리 자리에 있지만 자민당 총재 내려왔으니까 그 공석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에서 이제 선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거든요. 그 주요 후보가 이렇게 5명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사실상 이번에 이 2명 펑쿨세 고이즈미 신지로랑 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이 여성 후보 2명의 1대1 싸움이 아니냐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여론조사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에가 유리하고 또 어느 뉴스 보면 또 고이즈미 신지로가 유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 계속 매일매일 뉴스가 바뀌면서 여론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쯤 되면 여러분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시바가 한국 가는 것도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얘기했지만은 이 다카이치 사나에 상당히 강경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뭐 한미일 공조 이런 것도 언급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본 중심 뭐 역사 인식 같은 경우에서도 아베 전 총리를 좀 계승을 하면서 좀 강경한 자세로 나올 거다라는 게 이 다카이치 사나에 좀 많이 오른쪽에 위치해가지고 지금 여러 강경 발언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당장에 여러분들 기억에 새로울 그 라인 관련해서도 이거 빨리 뺏어와야 된다. 그 라인 일본 거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발언한 게 이 다카이치 사나이입니다. 왜? 안보.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는 식으로 이제 흔히 여론전을 좀 많이 있잖아요. 만들어준 게 다카이치 사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가 이제 일본 총리가 됐을 때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후보가 고이즈미 신지로, 펑크울세 후보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본인의 이제 약간 노선을 사람들이 좀 꽤 많이 보여주는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에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전하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자회견 열어서 나 선거 나간다 하기 전에 현 총리 이시바 짱에게 딱 가가지고 저 이번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시바 총리의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방 활성화랑 농업 정책 등 있잖아. 이시바 총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고이즈미 신지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장에 출마를 이제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한다.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 이대로는 안 된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바꾸겠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이게 둘러치기식인데 이시바 정권을 좀 부정하는 식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는 기자회견도 하면서 좀 새롭게 내가 해보겠다라고 어필했다면은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 총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어가면서 한 번 더 있잖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말을 했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야 된다. 미국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른다라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출마 기자회견 하기 전에 뉴스에서 이시바 총리 한국 갑니다. 그거 뉴스 나왔었어요. 그걸 듣고 출마 기자회견죠. 그렇죠, 그렇죠. 이시바가 하는 거는 다음에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물려주기 위한 포석이다. 이번 한국 가는 것도. 왜? 자기도 한일 관계 엄청 중요시 여기니까. 이거 저희가 생방으로 출마 기자회견 봤는데 예전에 그 자민당 전재 대표 선거 나간다 그럴 때는 그런 말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확실하게 한일 관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놀랬네요. 처음이죠. 한일 관계라는 말이.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가니까. 이번에 가니까. 이게 지원 사격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시바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음 총리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고 고이즈미 신지로 입장에서는 잘 이어받아가지고 있잖아. 혼란 없이 한일 관계, 미일 관계부터 이래가지고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서로 윈윈하는 약간 그런 관계로 이제 라인이 잡혔다라고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대세로도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노따로 대놓고 고이즈미 신지로 지원. 왜? 이시바, 고노따로, 고이즈미 신지로 연합. 이 연합이 이제 이번에도 뭉쳐가지고 이제 자민당 선거를 이제 싸울 거다. 총리 선거 싸울 거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킹메이커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소따로 전 총리, 스가 전 총리, 기시다 전 총리. 이 세 명의 흔히 말하는 파벌의 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총리가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고이즈미 신지로를 민다. 아직 투표 시작은 안 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 쪽으로 자민당 사람들의 마음은 기운 게 아니냐. 이게 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고이즈미 신지로가 되는 거야? 라고 느끼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여론전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좋잖아. 일본 입장에서 현 총리가 회담으로 한국도 방문하고 한일 관계 이어가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노선은 그렇게 큰 변화를 안 주면서 총리만 젊어지는 거예요.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 44살입니다. 44살 젊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 씨 64, 좀 나이가 많잖아요.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던 이시바짱에서 젊은 친구가 이어받아가지고 한 번 더 젊게 자민당이 태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큰 홀더는 안 주고. 그런 식으로는 그림 받기 편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씨를 이제 갖다 두면은 자민 장내에서 정치하기 편해요. 왜? 고이즈미 신지로는 큰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얘기를 듣고
뭐 이걸 한다든지 하는 그런 타입의 총리거든요. 정치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까 말한 다카이치 사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정의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걸 한다기 때문에 원로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다 라고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솔직히 일본에서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 플러스 뭐 야스쿤이라든지 역사 인식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할 겁니다가 일본 총리를 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크게 이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오상 그래도 또 저번에 보기에 자민당 선거에서 져가지고 소수 여당이라면서 근데 뭐 자민당 총재 탑이 바뀐다고 꼭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라는 법이 있나? 야당이 이거 연합해가지고 파란색이 나가면은 자민당 총재라고 하더라도 총리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일본 야당이 뭉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야당 중에 탑은 나니까 내가 총리가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유신의 해라든지 일본의 이제 다른 국민민주당이라는 당은 싫은데요. 아니 우리도 우리 당인데 우리 당대표가 총리가 돼야지 되려면은 나 그 야당 단일화 못한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지금 막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소수 여당입니다. 힘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약간 코스프레가 들어갑니다. 왜? 일본 야당이 이렇게 많은데 이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제일 왼쪽에서부터 제일 오른쪽에까지 분포되어 있는 야당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의견이 모아지기는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다음 총리를 정하는 선거고 그 다음 총리를 정하는 선거에서 이 현 총리 이시바 총리가 급하게 한국 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관계라는 이 키워드가 일본의 다음 총리를 정하는데 당신은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합니까? 라는 식으로의 내용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큰 화두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지금까지랑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일본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간다. 거기다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이 총리가. 뭐 한다 하더라도 그리까지 크게 주목받을 건 아니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한일 관계 중요합니다. 계승합니다. 이시바 총리. 이런 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약 일본 내에서는 다음 총리를 정하는 선거 내용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화제로 이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올해가 특히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서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 이러면은 뭔가 있나 이런 말 나오는데 아니 올해는 60주년이니까 좀 뜻을 살립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고이즈미 신지로 입장에서도 있잖아요. 이걸 내용을 말하기 쉬운데 반대로 다카이치 사나에 씨 입장으로는 이게 약간 불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다카이치 사나에 씨랑 이시바는 노선이 다른데 그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만둔다는 총리가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한국 가서 뭐 하고 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협의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자민당 선거 때 있잖아요. 후보자분들이 나와서 차이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시아 관계에 대해서. 그거는 많이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보이기 위해서 사이좋게 합니다라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게 고이즈미 씨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 말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자기네 나라 뭐 탑 정하는데 뭐 다른 나라 뭐 신경 쓸 필요 뭐 있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 미국 말고는. 이게 중요한 입장이었는데 올해는 이 한일 관계라는 게 키워드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반응이라든지 있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하는 것에 좀 큰 의미를 두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뭐 지난번에 이제 8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온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지난 여름에 한국 갔잖아요. 현충원 참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를 위한 포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다카이치 사나이는 굳이 한국 가서 뭐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존재는.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번에 예를 들어 얘기 나오면 그래서 나는 이제 저번에 한국 가가지고 뭐 한국에 누구랑 만났다. 한일 관계 중요하다. 라고
이미 장관 때 하고 왔다라고 말할 건덕지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가 나름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좀 뭔가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반대말로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한일 관계 좋게 되면 나름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한국을 싫어하는, 예를 들어 한일 관계보다 좀 다른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제 저 한마디로 눈밖에 난 거예요. 저거 이시바랑 똑같네. 역시 다카이치 사나이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저 뭔가 좀 더 많이 색깔이 갈리게 되는. 제가 지난번에 말린 영상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는 색깔이 그때그때 변해요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짱과 좀 비슷한, 대신 이시바짱이 못한 거를 좀 젊은 힘으로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시바는 잘못됐으니까 때려 부순다. 아예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새로운 색깔로 자민당을 바꾼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자민당 선거가 어떻게 되냐 따라 가지고 정말로 일본이 현 이시바 노선과 비슷한 느낌 아니면은 완전히 바뀐 느낌, 이런 둘 중에 하나로 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